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도 알아야 할 인문학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SVB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태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3월 12일 금요일, 미국의 그 16번째 상업은행인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그러죠. 이 영업 정지 소식이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VB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 규모이고 또 미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인 것입니다. 미 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의 그 악몽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VB와 이 시그니처의 파산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이 소규모 기업들, 개인 등 그 납세자가 아무런 손실도 보지 않게 하겠다. 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 상품을 매수한 고객들은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그 자본 확충 강제 그 사항을 가진 도드 프랭크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철회한 트럼프 정권이 잘못했다는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스스로의 그 업적을 나열하고 실업률도 많이 잡은 내용을 재언급함으로써 이 사태로 인한 재선의 악영향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짐작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그 소셜 트루스에다 올린 글에서 우리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행이 벌써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를 했는데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SVB 파산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또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SVB는 어떤 은행인가 알아봅시다. SVB는 실리콘밸리 뱅크 줄임말입니다. 1983년에 설립된 미국의 16위 은행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상장된 헬스케어 관련 기업 44%가 거래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SVB는 총 자산 2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내 16위 그 대형 은행으로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SVB는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신생 창업 기업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투자를 받기보다는 종잣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 기반 회사의 성공 사례가 많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 벤처기업은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은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왜 파산에까지 SVB는 이르렀을까요? 실리콘밸리뱅크는 미국 벤처 캐피털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거래하는 은행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하 정책 및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수많은 스타트업 등 그 벤처기업들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기업들도 현금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타 은행에 비해서 예금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SVB에는 현금이 쌓이면서 예금 이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실리콘밸리뱅크는 예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1% 장기 채권이나 하이리스크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했는데 이때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결국 이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축제가 이어졌던 2020년에서부터 2021년 그 두 해에 미국 금리가 0%대였거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유동성은 은행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SVB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그 은행이었기 때문에 당시 흘러들어온 돈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금리 시대 때 SVB는 이 돈을 미국 장기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SVB는 기준금리가 0%일 때 채권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지금 미국 금리가 4.75%나 되니까 이 SVB가 보유한 채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채권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버티면 손실 없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당장 고객들의 인출 요구였습니다. 과거 유동성 시장에서는 벤처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죠. 이 돈이 급해진 기업들은 SVB에게 맡겨둔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SVB는 2020년, 2021년에 받은 돈들을 채권에 투자한 상태고 금리 인상으로 SVB가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 상태잖아요. 즉 SVB 입장에서는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니까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채권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권 가격이 급락한 상태니까 SVB는 하락한 채권의 가치만큼 팔면 팔수록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규모가 엄청나서 대략 18억 달러 정도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SVB는 이 손실을 유상증자로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 회사는 애초에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누가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겠어요? 다 불응하게 되는 거죠. 즉 누가 망할 것 같은 회사에다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결국 유상증자에 실패하게 되었고 SVB는 매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융당국은 이 뱅크런 이후 14시간 만에 파산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SV 파산의 결과는 어떠한가? 자, 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S&P는 1.45%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76% 하락 마감을 했고 SVB는 정부 개입으로 거래가 정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미국 은행주들이 급락하게 됩니다. 즉 미국 중소형주 은행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시그니처 뱅크는 22.87%나 하락을 했고 백웨스트는 37.91% 하락을 했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20.88% 하락했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14.84%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인해서 은행의 뱅크런 공포가 발생하고 중소형 은행 회사들에 대한 연쇄 파산 우려로 아주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SPDR S&P 지역은행 상장지수 펀드가 0.4% 이상 하락했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4%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파월이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또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더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연쇄 파산의 우려는 없을까요? 이 도미노 현상, 이게 무섭죠. 자, SBV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연쇄적인 파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월은 은행의 파산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3월 14일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그리고 또 3월 22일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SVB 말고 다른 뉴스들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계속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SVB 사태에 이어서 다른 은행도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때는 시장의 공포감이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은행 건전성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14시간 만에 SVB 파산 선언을 했고 과거 그 리먼 사태를 겪은 경험 덕분에 이번에는 아주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은행이나 금융그룹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증권사라는 게 항상 어느 순간에나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현재 금리가 높고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한 은행의 파산은 또 다른 곳으로 줄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이 소규모 기업 등 개인 등 납세자가 아무런 손실도 보지 않게 하겠다. 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입장 표명을 했죠. 하지만은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 상품을 매수한 고객들은 보상받기가 어렵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 금융 실물 경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12일 내놨어요. 그리고 정부는 관련 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FDIC, 즉 그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빠르게 파산 결정을
접수해버리듯이 미국의 반응도 이전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면은 리먼 사태급 확산 가능성은 미미해 보입니다. 또 리먼급으로 커지려면은 대형 은행들 타격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역사가 깊은 은행, 그 미국 제1위 은행인 JP 모건이 그 주가가 오늘 오르는 걸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이 은행은 자산이 3.2조 달러나 되니 참 엄청나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당장 채권 금리가 올라서 손실이 생겨도 이 은행은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즉 버티면 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금리가 다시 하락할 것이니까 그때 되면은 판이 바뀌게 될 것이니까요. 망하지 않을 정도 자산이 되는 은행들은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잘한 은행이 어려워서 매물로 나오면은 그중 유망한 거 몇 개 골라서 인수해 가지고 외형을 확장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JP 모건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역으로 추가로 망할 은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도 일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 메이저급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단 현재까지의 보도입니다. 자, 믿어야겠죠. 마치겠습니다.